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김진태 실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가 좀 되게 낯설어가지고 막 화끈거리네요. 좀 더듬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 금일 그 시민기자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교육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실시간으로 라이브 지금 유튜브 송출이 되고 있는데 이걸 또 시청하고 계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요, 사이비 언론 척결 및 올바른 언론 환경 조성 그리고 불공정한 행정 타파를 목적으로 미력 하나만 힘을 좀 보태기 위해서 지난 2019년 창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그다음에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감사 신청, 사이비 언론 타파를 위한 시민운동 릴레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불공정이란 단어가 사라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금일 교육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은 기자 윤리 강령을 시작으로 기사의 종류, 기사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사 작성의 기초, 그다음에 보도자료 작성법,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법, 인터뷰 기사 작성법, 그다음에 사진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찍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다 끝나서 기사 작성 실습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모쪼록 이제 금일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그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생 여러분들의 앞으로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그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지금 활동을 많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 특히 그 하남 지역 우리 그 어머니 회원님들께서 단원님들께서 많은 활동을 좀 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그분들을 좀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시단 하남 본부 김은준 본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현진 사무국장님. 다음 김소연 시민사회위원님, 김윤지 청소년 보호위원장, 권영혜 정보위원장님, 그다음에 김효진 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희 하남에서 교육을 또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하남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우리 하남 시민의 입이 되고 귀가 돼서 많은 저를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는 하남시 의회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남시의회 전 의장님이시네요. 문영일 전 의장님 어디 계신가요? 또 현장 취재를 위해 또 직접 우리 기자님께서 또 출동해 주셨습니다. 이현우 기자님. 그리고 우리 감시단 모든 살림을 좀 도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세용 주임입니다. 그리고 김다솜 주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인사는 이것으로 좀 마치고요. 오늘 교육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장민정 아나운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장민정 아나운서님은요, 전 KBS 경인 TV, 그다음에 ITN 앵커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OBS 경인 TV MC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현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기자님의 꿀 같은 정보를 많이 주실 것 같으니까 좀 오늘 교육 기대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을 위해서 마이크를 우리 장민정 아나운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 나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너무 크게 쳐주셔서 긴장이 더 되네요. 제가 약간 지금 그 알러지 천식이 있어요.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거 이해해 주시고요. 코로나 아닙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저는 YTN에서 한 10년 정도 뉴스를 진행했고 지금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경인 TV OBS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OBS에서 지금 교양 프로그램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장민정이고요. 제가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라는 지난해 저희 YTN 상무님의 소개로 이렇게 같이 인연을 맺어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또 강의를 의뢰받게 돼서 긴장이 되고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의뢰받을 때는 굉장히 우리 수준 높은 어머님들이 오신다.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현장에서 지금 지성과 이 교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오늘 강의는 굉장히 저명하신 그 세종대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대타예요. 저는 YTN에서 10년 정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매일 기사를 쓰긴 썼지만 사실 저도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으로 꾸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제가 소개를 드렸으니까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해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다 지금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단원 분들이신가요?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일단 제가 공정언론 뉴스에서 시민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아까 소개받으신 임원분들의 기사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굉장히 많이 놀랐고 너무 잘 쓰고 계셔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따가 잠시 뒤에 한 2부 정도에는 같이 그분들 기사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무렇게나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소식, 그쵸. 맞아요. 네. NEW에다가 그 복수형 S를 붙여서 새로 일어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사실 뉴스라는 단어는 14세기에 중세 영어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뭐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이렇게 영어의 그 동서남북의 앞글자를 따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그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 이라는 관념으로 굳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뭐 얘기를 하진 않지만 공정하다라는 개념을 다들 갖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팩트다라고 믿는 것 같으시고 또 명료하다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 다들 어디서 접하세요? 네이버, 신문. 신문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떼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신다고 해요.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KBS 9시 뉴스 시간에 진짜 다들 집으로 갔죠. 뉴스 보려고. 그래서 KBS 9시 뉴스 앵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국민에 없는 정도. 그리고 그날 뭐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탑 기사는 거의 뭐 어른들이 성인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가 굉장히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제 아나운서의 꿈을 키워서 아나운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나운서가 됐는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뉴스 시간을 기다려서 뉴스를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실제로 뉴스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신문은 위기에 처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새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뭐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제일 많이 접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뭐 동영상 사이트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만 제작되는 시사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심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가려서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뭐 자기 사적인 의견도 막 가감 없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색과 맞는 쪽의 시사 프로그램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젊은 친구들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피드를 보고 뉴스를 접하는 경우도 많고요. 틱톡이 뭔지 아세요? 다들 MZ 세대시구나. 막 굉장히 막 춤추면서 동영상 재생하는 그런 앱이잖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뉴스를 많이 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옥스퍼드 대학 부속 그 저널리즘 연구소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자료인데 한국인의 72%, 10명 중 7명 가운 정도가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뉴스를 이용하고 있대요. 이게 2021년 자료니까 벌써 2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그리고 MZ세대 같은 2030 세대들은 뉴스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모든 뉴스가 아니라 특정 뉴스를 선택적으로 거부하더라라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이해하기 어려워서. 왜 우리는 굉장히 이제 동영상 세대고 카드 뉴스 같이 그래픽이나 사진 거기다가 짧은 단문의 글로 기사를 보는 게 익숙한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신문 기사처럼 길어지고 기사가 길어지고 장황해지면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게 내가 시간을 투자하기가 아까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뭐 정치가 어떻고 이런 게 의외로 되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과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지하철 타야 되는데 지하철 파업한대. 이런 뉴스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겠죠. 나 내일 소풍 갈 건데 미세먼지 심하대. 안 되겠네. 이런 뉴스는 관심이 있지만은 좀 내 삶과 동떨어진 것에는 관심이 없다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뉴스는 이제 좀 형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의 뉴스가 아니라 단문으로 그리고 사진, 동영상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뉴스가 짧은 시간에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뉴스가 필요하겠더라. 그리고 관심사를 정말 우리가 막 정말 정색하고 막 하는 뉴스, 그런 정치 뉴스, 정통 뉴스가 아니라 좀 일상생활에 파고들 수 있는 소재들로 다양한 관심사로 소재를 확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워낙 되게 연예인 나오니까 다들 자세가 달라지세요. 워낙에 이제 인터넷 홍수 속에서 미디어가 굉장히 플랫폼이 있고 그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진짜 뉴스, 가짜 뉴스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가 진짜 많이 범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라는 단체도 생긴 거고 실제로 얼마 전에 유재석 씨 이사 갔다라는 뭐 기사 접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굉장히 진짜 뉴스를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네요. 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아. 저도 유재석이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 갔대. 심지어 뭐 대치동 뭐 레미안, 레데펠 뭐 이렇게 막 그 아파트 이름까지 나오고 떡을 돌렸다더라. 이렇게 되게 상세하게 나와서 진짜구나 라고 했는데 유재석 씨가 TV 프로그램에 저 놀면 뭐하니 나와서 저 이사 안 갔어요 라고 직접 해명까지 하는 해프닝이 있었죠. 그리고 아니 우리 국민 여동생 김연아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 유튜브에서 김연아 선수랑 가수 고우림 씨가 결혼하자마자 이혼했다더라. 뭐 누가 바람을 폈다더라. 막 이런 오보가 떠가지고 굉장히 우리 연아 동생이 속상해하는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뉴스를 보면서도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새로운 플랫폼 시대에 필요한 요구되는 문해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뉴스를 볼 때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기사 작성에 대한 강의를 의뢰받았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기사 작성은 흔히 5가지 단계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뉴스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독자들이 좀 관심을 가질까? 내가 볼 때 저게 좀 불합리해 보이는데 내가 한번 기사를 써볼까? 이렇게 소재를 찾게 되시고요. 두 번째, 소재를 찾으셨으면 이제 취재를 어떻게 해볼 거야. 취재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취재 기획안이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거나 뭐 전화로 취재를 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좀 구해볼 수도 있고 이런 간접 취재의 단계도 있고 취재에 나서게 되고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시게 되는 거고요. 기사를 쓰고 바로 출고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사는 되게 퍼블릭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뉴스 하면은 공정하다,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이게 팩트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혹시 맞춤법은 틀린 건 없는지 혹시 좀 가감할 부분은 없는지 한번 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보통의 기자들도 언론사에서 이렇게 데스킹이라고 해서 부장님한테 기사를 가지고 가면 부장님이 이건 빼, 이건 이렇게 고쳐 이렇게 하는 데스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소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신입 기자들이 제일 많이 부장님께 듣는 말이 이거라고 해요. 야, 이런 거 기사라고 써왔어? 네, 그럼 뭐가 뉴스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어쨌든 뉴스도 언론사, 뭐 신문이 하나의 가게라고 하면은 뉴스는 상품이잖아요. 잘 진열해야 되고, 잘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갖다 놔야 되는 거니까 뉴스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잘 팔리는 뉴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독자들이 어떤 뉴스를 원할까 생각하고 소재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의 소재를 고를 때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일단 시의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새로운 소식이어야 되는 거죠. 뉴스는 뭐 예전의 얘기를 지금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뉴스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의성은 뉴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척도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사거리라도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죽은 기사가 되고 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유행 초반에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알려주는 뉴스 굉장히 많았죠. 뭐 마스크는 한 번만 사용해야 되고 뭐 어디에 집어넣어서 쓰고 버릴 때는 뭐 끈을 떼서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되게 기사가 많은데 지금 와서 누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뉴스로 하면은 보시겠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시의성이 중요하다는 거고 대선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과 선사 후보들의 선과 선 사이에 도장을 걸쳐서 찍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 무효표가 된다.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거 알려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의성이 중요한 거고 추석 전에 우리 뭐 차례상을 차리니까 장바구니 물가 뭐 야채가 얼마나 올랐다더라. 과일이 얼마나 올랐다더라. 이런 기사들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귀경길이 몇 시간이 예상되고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이 추석 전에 많은 게 다 시의성을 따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소재를 고를 때 영향성이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파급 효과가 클수록 당연히 뉴스의 가치는 커지겠죠. 영향성이란 뉴스의 파급의 범위와 강도를 예측할 때 그 뉴스의 값을 매기는 방식인데 이 특정 뉴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1 테러 기억하시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죠. 21세기 지구촌의 뭐 최대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몰고 올 파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보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오늘 집에 택배 안 오신 분 없네요? 저희 집도 맨날 택배가 오거든요. 이제 정말 특히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택배를 받잖아요. 오늘 우리 아이 준비 못 필요해 쿠팡 새벽 배송 땡큐 이렇게 다 택배를 받으시잖아요. 정말 매일매일 택배 와서 저희 아이도 거의 뭐 처음 말을 시작할 때 10번째 안에 택배라는 단어를 배운 것 같아요. 근데 택배가 멈춘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국 택배 파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향이 우리 특히 주부들에게는 또 아니면은 뭐 물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향력이 큰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갈등성도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TV 드라마도 그냥 드라마보다는 교양 있는 드라마보다는 그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많잖아요. 뉴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뭐 빨간 풍선 뭐 되게 재밌다고 엄청 막장이라고 저보고 막 보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막장 사실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서 뭐의 평화로운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전쟁 지역,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그리고 화해보다는 정쟁이 일어나는 곳, 또 일상의 그런 평온한 생활보다는 격렬한 분교와 시위 현장이 더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성이 있는 소재를 다룰 때는 훌륭한 저널리즘이 되기 위해서는 좀 전체를 넓은 안목으로 보고 뭐 한쪽의 편만 과하게 들어준다든지라기보다는 좀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공정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 작년에 서울에 엄청 폭우 왔었잖아요. 그래서 막 강남이 마비되고 막 어떤 사람이 막 차 위에서 이렇게 막 핸드폰 하고 있는 사진 엄청 떠돌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희귀성에 해당할 수 있고, 왜 우리 그 쇠고기 파동 때 기억하시죠? 저도 그때 막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막 그 찬반 시위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이런 갈등성.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퇴진할 때도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그런 굉장히 분규가 컸었죠. 그리고 송혜교, 송중기, 아니 톱스타들이 갈등을, 이럴 수가, 송송 커플이 다들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이런 갈등성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희귀성도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날 확률이 적을수록 그런 사건일수록 뉴스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언론은 항상 first, last, 뭐 only 이런 것을 먹고 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토픽들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것도 역시 희귀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황우석 박사 보도 논란이 있었었잖아요. 그때도 아무래도 뭐 세계 최초다 이런 희귀성에 언론들이 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오보를 내게 되고 경마 저널리즘이 생기게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강남에 그 서울에 폭우가 왔었던 그런 것도 굉장히 희귀성 있는 뉴스였고, 샴쌈둥이가 옛날에 탄생했을 때도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었었죠. 그리고 뭐 국내 민간항공사 여성 최초 기상 탄생, 뭐 이런 최초, 뭐 최후, 뭐 이런 희귀성에 언론은 굉장히 주목하고 사람들도 관심이 있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근접성도 뉴스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나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근접하는 거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저껜가? 창원 시내버스가 파업한대요. 우리는 안물안궁, 관심 없어.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창원에 사는 102만 시민에게는 굉장히 큰일이 난 거죠. 당장 내일 출근 어떻게 하지? 아빠한테 데려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접성도 뉴스에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계시는 시민 기자단 분들은 하남 본부 기자단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하남 지역에 있는 뉴스를 더 재미있게 다루시면은 하남 지역에 있는 그런 독자들이 더 열심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명성 역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뉴스 대상이 되는 인물이 유명할수록 보도의 가치는 커지게 되죠. 뭐 연예인,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뭐 물적 저명성, 예를 들어서 뭐 재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마약 공화국이 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마약했다 하면 놀라운데 유아인이 마약을 했대. 더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명성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스케치북이 도난당했어. 뉴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140억 원 상당의 피카소의 스케치북이 파리에서 도난당했다더라.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마지막 요소는 휴머니즘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주는 뉴스야말로 수용자들이 진짜 원하는 뉴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박한 사회일수록 좀 문제를 풀어나가고 가슴 따뜻하게 하는 휴머니즘적 기사가 필요한데요. 우리 뭐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그 아연광산 매몰돼서 광부가 살아 있을까? 괜찮을까? 되게 걱정했는데 221시간 만에 생환을 했을 때 진짜 온 국민이 같이 기뻐했고 눈물을 흘렸고
감동적이었잖아요. 그런 뉴스가 우리 국민들,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부천사 토스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더라, 이런 훈훈한 뉴스는 필요한데, 이게 사실 실제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는 어렵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 기자분들이 좀 더 강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시민 기자분들은 이런 휴머니즘 기사를 좀 많이 다루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다뤄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취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 기자님들께서는 취재 기획안을 작성하시고 취재에 나가시나요?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취재 기획안을, 왜 우리가 취재를 현장에 나갔을 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취재 기획안을 작성하시고 가면은 더 놓치는 부분 없이 내가 어떤 걸 필요했는데 꼼꼼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들도 매일 올려요. 데스크한테, 부장님한테 저는 오늘 이런 취재를 하겠고 어디에 몇 시에 가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기자님들도 굉장히 바쁘시겠지만은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뭐 내 기사 오늘 이런 소재로 취재를 할 건데 제목은 아직 기사를 쓰기 전이지만 이런 제목을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잡아보고 가시고, 기사 형태는 어떻게 갈까? 스트레이트 기사로 갈까? 아니야, 현장에 내가 가보니까 뭐 스케치 기사도 좋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거니까 인터뷰 기사로 가볼까? 아니면은 좀 르포 기사로 좀 심도 있게 다뤄보자 하고 한번 미리 좀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취재를 왜 하는지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내 이거 취재를 왜 가지? 내가 이 기사를 왜 쓰지? 목적을 한번 분명히 해보시고, 그리고 언제 어디로 취재를 가겠다라고 정리를 해보시고, 취재 방법은 뭐 일단 그냥 현장에 한번 가본다, 아니면은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본다, 누구누구의 어떤 전문가, 어떤 공무원의 인터뷰를 따보겠다라는 취재 내용을 좀 기획의 틀을 잡고 가시고, 그리고 그 취재 대상과의 연락 방법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동영상으로 이 축제를 좀 찍어볼 거야. 그러면은 뭐 핸드폰을 가져가겠다 라든지 뭐 사진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준비물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취재를 나가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보도의 첫걸음은 아무래도 취재가 아닐까요? 일단 취재라고 하면은 직접 취재가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런데 직접 취재라고 하면은 이제 현장 취재가 되겠죠.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쓴 것만큼 팩트가 없잖아.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이건 진짜 사실인데 왜곡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의견 취재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되게 저명한 교수님이 이 사건은 이렇게 나아갈 거라고 분석하더라. 공무원이 앞으로 이 뭐 사업은 이렇게 추진할 거라고 얘기한다더라 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특정 사안의 원인과 배경, 전망은 나의 사적인 의견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면 조금 더 기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의견 취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취재원의 성명과 직함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진술을 좀 큰 따옴표로 표기해 주시는 게 나중에 어떤 소송의 여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듣기로 우리 시민 기자단분들이 기사를 쓰실 때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부분에서 의견 취재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뭐라고 내가 비판하기가 조금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애매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이렇다더라, 이건 나쁘다더라, 안 좋다더라,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렇게 쓰시면은 어떤 소송의 여지도 피할 수 있으면서 좀 더 기사의 전문성도 보완할 수 있으니까 의견 취재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접 취재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보통의 뭐 공공기관에서는 저희가 오늘 이러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쓰시기도 하고, 또 연합뉴스, 뉴스원 같은
통신사들이 있거든요. 그 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쓰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논문이라든지 자료 이렇게 문헌 자료를 통해서 기사를 쓰시기도 하는데 이때 역시 도서나 논문 자료 출처와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간접 취재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많은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받아 쓰거나 통신사 뉴스를 받아 쓰는 일이 굉장히 많고 흔한 일이기 때문에 꺼리실 필요가 없고 대신 보도 자료가 100%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도 자료를 쓰시는 분이 뭐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렇게 뭐 주술 호응이 안 맞는다든지 저도 기사를 보면 그런 경우도 종종 왕왕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더 다듬어 바로 받아쓰기보다는 다듬어 주시면 활용하실 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사가 뭘까요? 특정 보도 매체에 실거나 방송하기 위한 원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 기자분들이 쓰시는 기사는 공정 언론 뉴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역시 매체에 실기 위해서 쓰시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사의 유형으로는 스트레이트 기사랑 피처 기사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뭐했다, 뭐뭐했다, 뭐뭐했다 이렇게 좀 문장으로 나열된 기사를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고요. 좀 더 좀 심층으로 해설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하고 뭐 그래서 해설 기사가 있고 또 현장에 가셔서 직접 현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위 현장을 스케치를 한다든지 행사를 생생하게 스케치하는 스케치 기사 등이 있을 수가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 인터뷰 기사가 있을 수 있겠고 좀 내가 아예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남 기자의 체헐리즘인가 뭐 이런 계속 그 시리즈 기사도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 기자가 직접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똥 푸는 곳에 가서 내가 이거를 직접 체험해봤다 이런 기사를 생생하게 쓰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던데 이런 르포 기사도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사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일단 제목을 잘 지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리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가는 본문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죠. 먼저 제목은 우리 가게 간판입니다. 기사를 읽도록 독자들을 유인하는 간판이자 광고 역할을 하고 내 기사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핵심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목을 잘 다는 게 중요한데 좀 재미있는 제목이 지금은 포털 사이트로 뉴스를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그냥 너무 일반적인 평이한 제목보다는 조금 재미있는 제목들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목의 요소로는 간결하고 쉽게 다셔야 할 것 같고 사실에 충실하시면서 본문을 압축하라. 그리고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다음 기사의 첫 번째 문장, 리드 문장입니다. 기사의 첫 도입구로 전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게 알려주는 문장인데요. 방송으로 치면은 앵커 멘트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사를 계속 읽어나가실 수 있게끔 일단 호기심과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고요. 기사의 핵심을 좀 한 문장으로 잘 압축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하 원칙,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꼭 6가지가 다 나오지 않더라도 한 4-5가지 이 중요 요소는 내세워서 전체 기사 내용을 요약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능한 한 길지 않게 50자 이내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했던 링크를 하나 가져왔는데 괜히 헛기침이 나오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시선은 둘 곳을 못 찾습니다. 부끄럽지만 5년 전 YTN 입사 면접 당시 제 모습인데요.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데 꼭 필요한 관문인 면접. 가뜩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떨리고 두려운 과정일 텐데요. 이 면접 과정에서 청년 구직자의 64.8%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불쾌한 면접 때문에 청년 구직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지어 구직 의욕이 저하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그 청년 구직자의 그 어려움을 소개하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어쨌든 시청자가 좀 내 뉴스를 보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제가 막 제 옛날에 면접 봤던 뉴스 영상이 회사에 영상 저장소에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뒤져가지고 나도 이렇게 너네들처럼 청년 구직자였고 나도 되게 떨고 힘들었는데 면접 과정이 힘들었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 좀 시청자들이 좀 더 관심 있고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기사를 쓸 때 항상 막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찾아서 그러니까 리드 문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시청자들이 더 뉴스를 재미있게 볼까, 관심을 가질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민 기자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기사 주제와 관련된 설명과 내용을 적는 부분인데요. 리드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모든 기사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을 잘 따져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능한 모든 뉴스는 중언부언, 절대 뭐 겹쳐지는 말이 없이 가능한 짧은 단락으로 명료하게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내용이 만약에 섞여 있다면 좀 문단을 분리해서 독자들이 이해하고 쉽고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시민 기자분들의 최근 기사들을 쭉 많이 읽어봤는데 실제로 이 작업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막 이렇게 러프하게 예문을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기사가 킹크랩 사와라고 직장 내 갑질 얘기예요. 그래서 새신랑인데 장수 농협에서 뭐 너무 이제 선배들이 갑질을 해서 결국 이제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거죠. 그 기사인데 일단 제목을 굉장히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킹크랩 사와 저기 문장에서 모든 내용이 다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예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뒤에서도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먼저 리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북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상사의 금품 요구 등 고인과 유족들의 주장이 다수 사실로 드러났다. 첫 문장 리드 보니까 이 기사 내용 다 아시겠죠? 함축적으로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북 장수농협이 뭐 30대 직원이 뭐 누가 뭐 언제 어디서 뭐 이런 육하 원칙도 거의 많이 함축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적을 내용 중에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본문 첫 번째 단락에 오게 되죠. 고용부 전주지청은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가해자들의 형사 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가해자 4명과 공인노무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측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사실 여기서만 끊으셔도 이 내용, 기사 내용은 거의 다 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본문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계속 중요도에 따라서 추가 사실, 보충 사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끝 문장을 보시면 고용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장수농협이 조기 출근자에 대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4억 원이 넘는 공짜 노동을 시켰고 12시간 연장 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거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사는 도마뱀처럼 쓰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어디서 자르더라도 이 기사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가장 제일 리드 문장은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고 그 다음 중요한 사실대로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의 구조는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역피라미드형이고 주로 스트레이트 기사에 많이 쓰게 됩니다. 시민 기자단 분들이 쓰신 기사를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태로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리드 문장을 쓰시고 여기에는 육하 원칙이나 핵심 사실이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리드를 받쳐주는 중심적 사실 기술을 그 다음 문단에 쓰시고 다음 뭐 추가 사실, 시간이나 공간 같은 구체적 사실을 열거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정보에 해당하는 보충 사실을 넣으시면은 이렇게 가장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역피라미드형의 기사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에 뒤집어진 삼각형이 아닌 기본적인 피라미드형의 기사 형태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뭐 르포, 스케치 기사, 사설 같은 곳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처음에 도입부에 시간이나 공간 같은 배경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열거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 사실을 서스펜스로 한번 기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핵심을 요약하시는 클라이맥스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 기자님들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쓰신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구나 하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마지막까지 하고 한번 쉬었다 10분 휴식 시간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혼합형의 기사 형태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인터뷰나 잡지 기사 같은 곳에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드로 중요한 문장을 한번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 형태로 도입하고 구체적 사실 열거하고 중요한 사실 기술하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주는 형태의 기사 형태도 있다는 거, 이렇게 기사는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저희가 잠시 10분 휴식 시간을 갖고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교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좀 정돈해 주시고요. 지금 뭐 보면 이렇게 좀 일부 좀 가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감일 그쪽 이제 학부형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또 교장 선생님과 오늘 또 미팅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먼저 좀 가신 분들 좀 양해 좀 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단란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사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사 쓰기 10계명이라는 게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뽑아왔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사는 쉽게 써야 한대요. 온 국민이 읽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5학년 수준이 내 글을 본다. 우리 아들이 내 글을 본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쉽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간결하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문장을 쓰다 보면은 말도 길어지고 장황해지고 막 이렇게 일형식 문장이 아니라 막 아는 문장이 되고 막 계속 뭐 그런데 아울러 뭐 이런 계속 접속사가 나오는데 간결하게 최대한 필요 없는 말은 다 걷어내시고 제일 최후에 필요한 말들만 남긴다라는 심정으로 간결하게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짧은 문장만 쓰시고 핵심만 간추려 쓰시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접속사를 과감히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송세영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청년단장은 막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두 번째 문장에서는 송세윤 단장은, 세 번째 문장에서는 송 단장은 이렇게 줄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필요 없는 말들을 줄이는 거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리고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를 기사를 쓰다 보면은 잘 설명하려다 보면 계속 쓰게 되는데 이런 기사의 접속사는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꼭 필요한 접속사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써라. 팩트만 써라. 그리고 항상 기사는 퍼블릭한 글이기 때문에 내 일기가 아니잖아요. 내 SNS 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송, 명예훼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뭐 인용하실 때 정확성, 자료의 정확성 이런 것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사는 사실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계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뭐 너무 아름답더라,
아주 아름답더라. 형용사 부사는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더라. 이거는 사람마다 엄청의 기준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형용사나 부사는 좀 지양을 하시고 사실 위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언론사에서도 특히 대선, 뭐 총선 이런 선거를 앞두고서는 굉장히 민감해져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얘기를 쓰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쓸 때 기계적으로 일부러 문장 수와 글자 수를 거의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너네 쟤네 편 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억지스러울지라도 좀 갈등 상황에서는 기계적인 중립을 맞춰주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좀 명확히 잡고 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는 세상의 무수한 사건 중에 단 하나의 사실만은 전달하는 매개물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뻗어나가지 않도록 주제를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관성 있고 통일성을 지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육하원칙에 근거하는 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을 항상 정리를 하면서 취재 수첩에 정리를 하면서 이 사실들을 빠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동태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동태 이게 이제 시민 기자분들 기사를 보니까 수동태 문장이 은근히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인데 예를 들어서 근절하도록 해야 되는 건지 근절 뭐였지? 제가 이따 기사에 소개시켰는데 수동태형 문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수동태형 문장은 피동형, 수동형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사를 어느 문단에서 자르더라도 전체 기사의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도마뱀처럼 내가 꼬리를 자르더라도 중간에 몸통에서 자르더라도 다 이해될 수 있도록 리드 문장과 그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 거의 모든 기사의 내용을 다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무리, 교열 교정이겠죠. 기사를 정말 잘 썼는데 맞춤법이 틀렸어. 그 기사에 신뢰가 갈까요? 그렇죠. 오타가 있었어. 그러면은 그 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이 교열 교정, 검토, 퇴고는 정말 열심히 보시기 바라고 왜 우리 한글이나 이런 워드를 사용해서 기사를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이렇게 빨간 줄로 맞춤법 표시가 되잖아요. 한번 확인하시고 좀 내가 좀 아리송하다 하면은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퇴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보도 후에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쓰셔야 합니다. 기사를 쓰는 건 자유지만은 그 뒤로 정말 내 기사 때문에 누군가 어떤 가게는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으로 포장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파급 효과를 항상 예상하시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같이 기사를 써보려고 했는데 취재 기획안 같이 작성해보고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재 수첩을 한번 정리해보고 기사를 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 지성과 교양 넘치는 어머님들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런 거 누가 시키면 싫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시민 기자단 님들께서 너무 기사를 잘 쓰셔갖고 제가 진짜 칭찬하고 싶은 점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온 이유는 칭찬을 하러 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아쉬운 부분들을 같이 바로잡아주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후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잘 쓰셨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아니 교육을 받으셨나요? 따로 교육을 받으셨나요? 처음 써보시는 거예요? 원래 좀 기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다른 사회에서? 아니 기사를 너무 잘 쓰셔서 진짜 깜짝 놀랐고 권영애 기자님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아, 요분이 역시나 너무 열심히 쓰셔서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고려 받으시나요? 궁금했어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일선 진짜 월급 받고 일하는 기자들도 이렇게 기사를 열심히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권영애 기자님은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자는 권영애 기자님입니다. 네, 그 하남 경찰서 스쿨존 참변 더는 안 돼. 그냥 가장 최근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글씨가 혹시 다 보이시나요? 자, 한번 일어나서 세 번째 문장까지만 읽어보시겠어요? 네, 앉아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일단 저는 진짜 좋았던 게 굉장히 단문이죠. 앞이. 그래서 굉장히 가독성이 좋죠. 그런 점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혹시 리드, 본문 이런 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육감적으로 이렇게 알고 쓰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정말로. 어떻게 그냥 다른 기사들을 이렇게 토대가 됐더라라고 참고하셔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피라미드형 기사잖아요. 리드, 본문,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실일수록 밑으로 가는. 되게 육감적으로 타고나신 기자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점을 좀 꼽아보자면,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리드 문장에 언제, 어디서, 뭐 이런 6하원칙을 봅시다. 스쿨존 참변 이후, 이게 대낮 음주 단속을 펼친 게 스쿨존 참변을 막자는 이유잖아요. Y가 들어갔고, 하남경찰서 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감일지군의 D초등학교 앞에서 where, 어디서 들어갔고, 무엇을, 대낮 음주 단속을 어떻게 펼쳤다. 6하원칙이 언제 빼고 다 들어갔어요.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잘 쓴,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육감적으로 그냥 타고나신 기자님이라서 너무 잘 쓰신 거예요. 근데 제가 D초등학교라고 쓰신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명을 밝히지 않은 이유. 네. 그런 부분,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도 파급 효과를 육감적으로 예상하시고 쓰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기사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명을 밝혀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우리 기자님께서는 육감적으로 보도 파급 효과, 부동산 가격까지 고려하시면서 쓰셨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냥 첫 번째 문장에 아예 오늘 18일 이렇게, 이게 18일자 기사더라고요. 웬도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뭐 18일 이렇게 쓰지 않고 기사에서 오늘 하고 괄호치고 18일 이렇게 명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위에 감일지구내 보다는 아예 뭐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모모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정확한 명칭이 들어갔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주어가 없어요. 누가 했지? 음주운전 단속을? 경찰이 했죠. 생략해도 충분히 워낙 글을 잘 쓰셨기 때문에 이해가 됐지만은 굳이 따지자면은 주어가 빠졌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기사를 쓸 때 명료하게 쓰고, 특히 젊은 MZ세대들은 긴 기사를 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은 최대한 빼는 게 좋은데, 전년도에서 도가 굳이 없어도 전년 대비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뺀다는 측면에서는 뺐어도 괜찮다는 생각에 제가 괄호를 넣었고요. 증가하였으며 발생하여, 이렇게 이 하였으며 쓰시는데, 보도 문장에서는 했으며 발생해
이렇게 축약형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아마 관내 경찰서뿐 아니라 경기 남부청에서도 단속 강화하고 퇴고를 안 한 것이죠. 을이라는 조사가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절되도록, 그쵸. 여기 이제 피동형, 물론 이거는 경찰서 담당자의 말이에요. 경찰서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는 특별 단속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분이 수동형으로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기사로 옮길 때는 이렇게 근절하도록이라고, 어머 죄송한 저 휴지 좀 부탁드릴게요. 근절하도록이라고 능동형으로 바꿨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고를 쳤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안 흘러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이것도 학부모 A 씨의 인터뷰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이분의 말을 따옴표로 큰 따옴표로 잘 옮겨서 쓰셨어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커피 아니고 물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의 인터뷰에서도 그 대낮부터 스쿨존에서 이루어지는 음주 단속은 처음이라 아주 낯설지만, 이 아주는 이 학부모 A 씨의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나한테는 아주가 이렇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렇게 작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주관적 표현은 인터뷰일지라도 조금 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경찰이라는 단어는 이미 복수형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서 굳이 들을 안 붙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인터뷰 중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안심되는 하굣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기사로 옮길 때는 능동형으로 안심할 수 있는 하굣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고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는 우리 워낙 기사를 잘 쓰신 권영애 기자님께 돌리는 걸로 하고, 제목도 우리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쓰셨어요. 하남경찰서 스쿨존 참변 더는 안 돼 반드시 막는다. 최근에 그 스쿨존에서 대전이었나요? 그 음주운전 사고 있어서 초등학생이 사망했잖아요. 진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특히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들로서는 어떻게 대낮에 그것도 학교 앞에서 학생을 인도로,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 기사 때문에 이제 소재를 잘 찾으셔서 쓴 거잖아요. 이거를 클릭 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목이 좋겠다. 제가 고민하실 시간 2분 드리고, 굉장히 좋은 제목을 고안해 주신 분께는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이따가 진짜 보내드릴게요. 아메리카노로. 네, 한번 2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들 한 번씩 한번 적어 보실까요? 생각해 보실까요? 네, 혹시 이분이 지났으므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학교 앞 대낮 음주 단속 굉장히
저기 그렇게 축약해서 쓰신 학교 앞 대낮 은주단속, 그것도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있네요. 그래서 하남 경찰서 주어 쓰고 학교 앞 대낮 은주단속.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네, 그러면은 이제 권영애 기자님과 우리 말씀해주신 기자님의 제목이 제일 좋은 걸로 저희가 채택을 하도록 하고,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따가 저한테 연락처 주시면 진짜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성함 한 번만. 아, 김소영 기자님. 네, 네, 감사드립니다. 아직 스타벅스 기프티콘 한 장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제목만. 스쿨존은 생명선이다. 너무 좋네요. 그죠? 스쿨존은 진짜 우리 아이들 지켜주는 생명선인데, 사실 이 전에도 강남에서 초등학교 아이 그 음주운전 사고로 했고 2번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쿨존에 대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시점에서 스쿨존에 대해 완전 생명선이다, 너네 꼭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주는 제목인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좀 어떻게 클릭수를 부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크게 이성. 저한테 꼭 연락처 남기고 가세요. 진짜 드립니다. 네, 2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기자님이 쓰신 기자, 너무 이것도 역피라미드 형태로 굉장히 잘 쓰셨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글씨 보이시면은 3문장만 읽어보실까요? 앉은 자리에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 보도 자료를 좀 보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은 스케치 가서 보시고 혹시 보도 자료도 아예 보도 자료를 받지 않으시고 그러면 진짜 토대도 없는데 정말 맨땅에 헤딩 식으로 너무 진짜 놀랍네요. 너무 잘 쓰시고 계시고, 이것도 역피라미드 형태로 굉장히 잘 된 기사죠. 이것도 배우신 적이 없는데 육감적으로 그냥 타고나신 기자님이신 거예요. 굉장히 잘 쓰셨고, 누가 하남시 노인 장애인 복지과가 무엇을 가밀 종합복지타운 건축기획 용역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개최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리드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사실이 첫 문장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언제 정도가 더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바로 뒷문장에 나오죠. 언제 10일 어디에서 가밀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그래서 누구누구 참석했다 이런 부분 나오고, 아쉬웠던 부분이 설명회에서는 여기죠. 잠시만요. 특히 하남, 여기 한번 보실게요. 특히 하남 지체장애인협회 정규인 회장은 장애인 복지타운이 가칭 가밀 종합복지타운으로 이름이 변경된 이유를 질의해서, 뭐가 빠졌죠? 이유를 묻는 질의에서, 그렇죠? 이게 퇴고를 못했기에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사를 작성하시고 한번 퇴고를 하고, 나는 끝까지 몰라요. 내가 퇴고를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한테 한번 읽어봐 달라고. 남편 이거 한번 봐봐. 아들아 이거 한번 보자. 한번 이런 퇴고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짧아지면은 더 가독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짧게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너무 기사를 잘 작성해 주신 김소연 시민 기자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혹시 내 기사를 보고 싶다.
김윤지 기자님의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김윤지 기자님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젊음의 문화 버스킹을 만나다라는 굉장히 행사 이벤트를 직접 가셔서 쓰신 기사고 마치 간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김윤지 기자님 혹시 손 한번 네. 혹시 글자가 보이시면은 세 문장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쓰셨죠. 이거 쭉쭉 읽어보면 굉장히 긴 아무래도 행사성 스케치 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기사였는데 그 동영상도 찍으셨죠? 직접 찍으신 거예요? 아, 그 동영상도 있어서 저는 되게 흥미있게 봤어요. 왜냐면은 저도 뭐 이렇게 나이가 적진 않지만 나름 동영상 세대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이렇게 긴 호흡의 기사를 보는 것보다 동영상이 더 많은 얘기들을 현장감을 전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어서 좋았고 이제 첫 번째 문장에 경기 하남시가 젊은 문화 확산을 위한 누가, 왜, 그리고 무엇을 스테이지 버스킹 오픈 공연을 어디에서 어떻게 왜 다 들어있죠. 왜 젊은 문화 확산을 위해 다 들어있는데 아쉬운 점은 스테이지 버스킹 오픈 공연에 큰 따옴표를 쓰셨어요. 이거는 큰 따옴표는 누가 말했을 때만 쓰는 거잖아요. 그게 살짝 아쉬웠고 그리고 위에 리드 문장에 어디에서 시청 그린공원과 미사역 문화의 거리가 들어갔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도 똑같이 들어갔죠. 이거는 이제 기사는 짧으면 짧을수록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좋은데 두 번 들어가서 약간 중원번 그래서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스테이지 버스킹 공연은 오후 5시 30분부터 시청 그린공원과 미사역 문화의 거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젊음 하남이라는 주제로 서술어가 없어요. 주어가 스테이지 버스킹 오픈 공연은 이고 주제로 그러면 열려라는 단어가 좀 더 서술어가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스테이지 버스킹 오픈 공연은 주술 호응이 안 되는 거죠. 오후 5시 반부터 시청 그린공원과 미사역 문화의 거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젊은 하남이라는 주제로 열려 수많은 시민 등이 몰리면서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인근 삼정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렇게 갔으면은 좀 더 주술 호응이 되는 문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도 기사를 쓸 때마다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에 주어가 내가 썼던 주어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주술 호응이 안 돼요. 저도 굉장히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 그래서 더 문장은 짧게 쓰고 아는 문장이 아니라 단문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진짜 긴 호흡의 글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몇 시간 정도 취재를 하셨어요,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있으셨네요. 재밌으셨어요? 재미도 없는데 아니 젊은 문화학사 나랑 관련이 없는데 취재를 위해서 1시간 반이나 체류를 하시면서 이 공감하시면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잘 쓰셨고 그거를 쓰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많이 취재를 하셨을까라는 보셨을까 상점 관계자도 묻고 이렇게 하셨던 게 그 노력이 너무 보여서 진짜 박수를 드리고 싶은 기사였습니다. 김윤지 시민 기자님께 또 박수 한번 칠까요? 다음은 김은준 시민 기자님 우리 단장님이시죠? 네. 혹시 글씨 보이시면은 네, 세 문장 이거 혹시 잠시 이것도 보도 자료 없이 그럼 뭐 이런 수상자나 뭐 이런 거는 다 뭐 식순 이런 거 받으셔서 아 너무 대단하. 어머 진짜 대단하. 와 이거를 고려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게 진짜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지성과 교양이 넘치는 분들인데 사실 사회 활동을 많이 못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뭐 가정이 있고 또 우리 아이 키우느라고. 근데 이렇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미리 20분 미리 가셔서 다 취재하시고 끝까지 남아서 다 보시고 또 사람들 붙잡고 막 묻는 게 막 이렇게 막 명함은 있으세요? 명함 주면서 또 말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한마디만 해달라 이런 게. 근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진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이시면은 세 문장까지만 혹시 읽어보실까요?
첫 문장만 읽어주시고 제가 두세 문장은 네, 제가 읽을게요. 개원식은 15일 시의회 본회장에서 이것도 본회의장 아닐까요? 본회장이 맞나요? 아, 그리고 의회장 그죠? 뭔가 하나 빠졌죠. 네, 오타 조심하시고 이현재 하남시장, 하남시의회 강섬상 의장, 뭐 박진희 부의장 누구가 참석해서 이게 식순을 이제 설명해 주신 거. 2022년 활동 요약 영상 시청, 그리고 제3대 청년 대표 인사 및 활동 소감, 의장단 선출, 당선 증거. 여기서 너무 아쉬웠어요. 배지. 배지 아닙니다. 배지죠, 배지. 배지 수여, 뭐 시장, 시의장 등 축하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출된 의장, 부의장, 상임위 의장 등을 보면 이렇게 쭉쭉쭉 해서 선출됐다라는 이렇게 쭉쭉쭉 쓰셨는데 세 번째 문장에서도 아쉬웠던 점이 선출된 으로 시작했는데 끝에 또 선출됐다로 끝났죠. 중원부원 된 거.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앞에 뭘 썼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범하는 실수인데 이렇게 해서 중원부원이 선출됐다, 겹쳐졌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진짜 제가 쭉 보면서 이거는 분명 보도자료를 보고 쓰셨을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정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혹시 취재 수첩을 들고 다니시나요? 어떤 걸 적으세요? 네, 녹음도 하시고. 와, 저는 진짜 이거는 너무 이게 팩트도 잘 나와 있고 이 행사에 마치 내가 간 것처럼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보고 쓰셨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왔는데, 진짜 이거를 진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셔서 직접 다 받아 적고 녹음하시고 집에 와서 또 그걸 다시 돌려 들으시면서 쓰셨다는 거 정말 놀랐고, 이거는 우리 김은준 시민 기자님께, 단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네, 다음은 김효진 시민 기자님 혹시 계시나요? 예. 그러면은 네, 네. 그쵸. 네. 저는 저거를 내빈을 쓰시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팩트 전달을 위해? 그쵸. 왜냐면은 기자는 인맥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나랑 한번 터놓고, 그리고 내가 너 기사를 써줬어. 하남시장 너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님 내가 좋은 기사 써줬어.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취재를 갔을 때, 우리 김효진 기자님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해요. 근데 독자 입장에서 안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았을 것. 네. 그쵸. 두 번째 문장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쓸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저라면은 하남 경찰서장님까지 썼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관계자라고 썼지 이렇게 직함 이윤순 교육국장 이렇게 직함까지 밝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같이 우리 토론하는 자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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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까지? 어느 선까지? 단체장.
네. 예. 저도 말씀하신 부분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서장 정도까지. 저 일선 이제 담당 공무원들까지 이름을 다 써주겠는 안 궁금하니까 우리가 읽는 사람이. 마지막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한 세네 번째 문장에 저는 배치했으면 좋았을 거. 왜냐면은 저게 중요한 내용은 기사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바라던 게 바로 이런 토론하는 문화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감님이 오셨다. 예, 예, 그럼 전 썼을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그냥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정도 수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자라고 밝혔을 때 저 좀 꼭 써주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혹시 만나셨나요? 제가 뭐 행사를 진행할 때도 뭐 만약 국회의원분들 계시면은 보좌관이 꼭 옵니다. 올려주세요 위로. 그러니까 누가 의전 순서가 누구 이름을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약간 지위가 달라지는 거니까 써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판단해서 웬만하면 써주는 방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안 그래도 저도 딱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참석자 관계자가 너무 많았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너무 위쪽에 배치됐다. 리드 문장 바로 다음에.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의 그 주제는 학부모 폴리스가 출범한 거잖아요. 출범했으니까 이 두 번째 문장에 왔어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하남시장과 국회의원, 전 사실 시의회 분들도 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서장 정도까지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임원단, 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정도 선에서 두 번째 문장 배치해서 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의 구성상 그 다음에 이제 하남시장의 그 멘트가 들어가는 게 이 기사의 구조상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남시장 멘트, 국회의원 멘트, 시의장 멘트 너무 다 들어갔잖아요. 하나는 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항상 같이 다니시는구나. 그죠? 또 지역의 분위기가 있는 거니까. 네, 근접성.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네, 제가 뭐 뉴스를 읽을 때 어디 시의장 이런 거는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박현진 시민 기자님은 계십니까? 네, 한번 누구 닮으셨는데 모델? 네, 이것도 혹시 직접 가셔서 취재하신 기사예요? 오. 저는 이것도 당연히 보도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저는 오늘 신선한 충격을 받고 가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는데 되게 감동을 받고 갑니다. 일단 너무 역시 저는 이 기사 정말 좋았던 게 간결해서 좋았어요. 긴 기사는 저도 일인데 비즈니스인데 힘들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간결해서 좋았고 그래서 굉장히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기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진도 직접 찍으신 사진도 있었는데 와 대단. 그 아이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셨더라고. 너무 잘하셨. 이게 그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셨고 일단 하남도시공사가 누가 뭐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에 2023년 사회공헌 공모사업 무엇을 어떻게 전달했다가 있는데 기사 쭉쭉쭉 봐도 웬이 빠졌어요. 언제? 그러니까 사실 이 기사의 소재는 기부금 전달 한 개 소재였잖아요. 근데 언제가 빠져서 약간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문장 너무 잘 쓰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 라온 문화체육 아카데미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분 등장합니다. 설명을 해줘. 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업에 선정된 라온 문화체육 아카데미라는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이거를 정말 현장에 가서 열심히 취재해서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독자들은 하나도 모르는 바탕에서 내가 주는 기사만으로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좀 명료하게 쓰되 친절하게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100점짜리 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박현진 시민 기자님께도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신동주 기자님의 기사가 될 것 같은데 안 계신 거죠, 신동주 기자님도. 예, 그래서 기사가 많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같이 한번 보면은 우리가 안 계시니까 우리가 뒷담화를 더 잘할 수 있죠. 같이 편하게 이렇게 의견 아까처럼 제시해 주시면 아까 안 계신 분 더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제목에서 김승중 신임 회장 배드민턴 회장이라는 직책을 감회가 새롭고 책임 무겁다. 이상하죠. 예, 이 퇴고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배드민턴 회장 직책 콤마 감회가 새로워 뭐 이렇게 가셨으면 훨씬 직책을이라는 조사가 안 어울려요 이 문장에. 그쵸?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분도 기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쓰셔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읽었거든요. 이분도 진짜 그 현장에 되게 오래 체류하셨다라는 생각이 제가 기사를 보면서 묻어났고 제가 한번 세 문장 읽어볼 테니까 혹시 뭐 의견을 보태실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하남 덕풍 배드민턴 동호회는 5일 오전 11시 덕풍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제38대 3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 취임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하남시 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시 체육회, 최진용 회장 등 관계자를 비롯해 동호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을 나열하지 않고 관계자라는 말을 쓰면서 굉장히 잘 추격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새로 취임한 김승중 신임 회장은 제39대 배드민턴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돼 감회가 새롭고 책임감이 생긴다며 덕풍 배드민턴 동호회는 동호인들이 편안한 여건에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큰절로 마무리했다. 이영재 하남시장은 쭉쭉쭉 나가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띄었던 게 이거 얼마인지 딱 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2,170만 원, 70까지만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예, 다 풀로 쓰지 마시고 170 이렇게요, 맞아요. 예. 170 이렇게 2,17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기사고 혹시 또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너무 잘 쓴 기사로 요 아쉬운 두 부분만 빼고 신동주 기자님의 기사를 리뷰하는 것으로 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겹고 재미없는 좀 딱딱한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너무 재밌게 눈 초롱초롱 뜨면서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민 기자님들 너무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제가 진짜 놀랐고 감동받았고 오래도록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민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비록 짧은 시간의 교육이었지만 우리 모쪼록 시민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민 기자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에서 마련한 글쓰기 교육은 마련을 하고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 되게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교육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수료증 전달식을 좀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수료증, 성명 김진라, 교육명 글쓰기 교육. 위 사람은 공정언론국민감시단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공정언론국민감시단. 자, 그럼 이것으로써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주최한 글쓰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